잠에서 깨어 휴대폰을 확인하는 그 찰나, 알림창이 붉은 파도로 뒤덮인 것을 보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새벽에 벌어진 우리 모두의 포트폴리오를 흔들어 놓은 초대형 이슈를 끝까지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코인만 흔들린 게 아닙니다. 주식, 원자재, 위험자산 전반, 말 그대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한꺼번에 급전직하했고, 이 충격파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안전선을 가볍게 뛰어넘어 버렸죠. 방아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에 정면 대응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겁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위험 회피 심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동시다발적으로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장은 몇 달째 너무 뜨거웠습니다.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앞서 치솟으며 밸류에이션이 과열이라는 경고를 수없이 들었죠. 언제든 큰 조정이 올 수 있는 상태에서 이번 트럼프 발언이 트리거로 작동하며 새벽 시간에 대규모 급락이 폭발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더 큰 문제는 충격이 증시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리스크 자산에서 자금을 빼려는 움직임이 동시 확산되면서 코인 시장이 정면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알트코인의 낙폭은 상상을 뛰어넘었죠. 하루 만에 30% 이상 빠진 알트가 수두룩했고, 트럼프 일가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경우 단기간 최대 60%까지 미끄러졌습니다. 그 여파로 전체 코인 시장에서 약 16억 달러 이상의 롱 포지션이 연쇄 청산, 역사서에 기록될 만한 롱 청산 빔이 터졌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흐름이 더 선명합니다. 신고점을 찍은 직후 충격파가 들어오며 11만 달러 선이 일시적으로 붕괴, 이후 현재는 약 11만 3천 달러 부근으로 간신히 회복 중입니다. 다행인 건 일본 기준 200길 이동평균 아래로 내려가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단정짓긴 이릅니다. 정교하게 말하면 상승 추세 내 깊은 조정이 진행되는 국면이라는 거죠. 비트가 기침하면 알트는 독감이라는 말. 오늘따라 너무 실감납니다. 이더리움도 유사한 그림이지만 낙폭이 BTC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추세 반전이라고 못 받기엔 아직 근거가 부족하죠. 진짜 타격은 ETH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 전반에서 발생했습니다. BTC ETH 스테이블을 제외한 알트 총 시총일명 토탈 3 차트는 작년 말 미니 알트 시즌 직전 혹은 올해 4월 저점 때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잠깐 되돌리는 모양새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짧은 시간 사이클이 강제로 꺼졌다가 빠르게 다시 스위치가 켜진 듯한데, 우리가 절대 원치 않는 결말은 이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는 시나리오입니다. 급락 후에 짧은 반등이 더 큰 하락을 위한 숨고르기에 불과한 그 그림 말이죠. 더 뼈아픈 건 타이밍입니다. 씨벌은 전통적으로 업토보, 앞토보라는 별명을 달고 다닙니다. 9월에 먹구름을 버텨낸 투자자들이 이제는 진짜 반전이라며 저배율 롱으로 갈아탄 경우도 많았을 텐데, 설마 여기까지 내리겠냐고 믿었던 그 라인들마저 이번 급락빔에 무자비하게 청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롱 청산 물량은 크립토 연대기에 남을 법한 급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눈보라를 파이코인이 피했을 리 없죠. 파이의 롱 청산 차트를 봐도 대량 포지션이 한 번 더 정리된 흔적이 선명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파이를 포함해 보유 중인 모든 차트를 새벽 내내 지켜보다가 아침에 잠깐 눈 붙이고 지금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장기 보유로 믿고 있는 자산들의 밸류에이션이 반토막 나는 걸 맨눈으로 보는 일. 아무리 단련된 투자자라도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냉정은 필요합니다. 이 급락은 시장 전반의 과열 심리를 강제 리셋하는 통과 의례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말을 향한 새로운 상승 국면을 앞두고 한 번쯤은 치러야 할 조정이었다고 본다면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한 번 더 지켜볼 이유가 생깁니다. 게다가 우리는 올해 이미 한 차례 트럼프식 관세 공세가 코인 시장을 심연으로 끌고 간 뒤
정책이 완화 연기되며 심리가 되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겉으로 강경 일변도처럼 보여도 글로벌 증시가 대폭락하면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반복됐죠. 이번에도 중국과의 관세 카드가 완전한 정면 충돌로 치닫기보다 협상과 유예의 회로를 통해 4분기의 심리 반등을 이끌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알트에겐 4분기부터 호재의 재료들이 조금씩 쌓여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9월에는 미국 SEC가 일부 스팟 암호화폐 ETF의 상장 절차 간소화 규칙 변경을 승인했고 10월 중순까지 솔라나, XRPA다 도지 등 메이저 알트의 스팟 ETF 신청이 줄줄이 접수된 상태죠.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최근까지 유동성은 주로 BTC ETH 선에서 맴돌았고 그 아래로 깊게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리던 이상적인 자금 순환도는 BTC 선행, ETH 추종, 메이저 알트 확산, 이후 미드로 캡으로 도는 큰 물결이었는데 현실은 중간에서 이때는 고리가 자주 끊겨버렸습니다. 이때 제도권 자금의 정당한 유입 경로인 ETF 대량 승인 같은 촉발제가 나오면 한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로 카메라를 더 당겨보죠. 현재 차트는 처참하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링 2달러 선까지 밀렸고 한때 0, 15달러까지 순간 낙폭이 커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하락에서 파이가타 알트 대비 특별히 더 크게 무너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문제는 직전 몇 달 동안의 상승 랠리에서 파이가 제대로 흐름을 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메이저 알트가 날아갈 때 파이는 미동이 없거나 더딘 걸음이었고 하락 국면에선 다른 알트와 보조를 맞춰 고꾸라졌습니다. 자연히 시총도 많이 깎였고 코인마켓 기준 순위는 49위권까지 밀려났죠. 원래라면 파이 자체의 호재로 조금씩 톤업을 기대했을 텐데 미, 중 관세 전쟁 변수가 튀어나오며 상황판이 바뀌었습니다. 냉정히 말해 단기적으론 파이의 독자 호재만으로 턴하는 그림을 기대하기보다 먼저 시장 전체가 안정 모드로 전환되길 바라는 게 현실적입니다. 전망 구간을 살짝 미루는 게 합리적이라는 뜻이죠. 낙관적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추가 금리 인하, 알트 ETF의 대거 승인, 미중 관세 이슈의 완화가 겹치면서 올해 말 내년 초 파이가 의미 있는 반등 구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큰 프레임 속에서 엑스고 트위터에 올라온 흥미로운 조각 하나를 보충하겠습니다. 한때 파이코어 팀에 몸담았던 저스틴 우가 PI 디파이 로드맵이라는 이미지를 공유했는데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 이건 공식 로드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공개 AMA나 서울 미섭에서 코어팀은 스마트 컨트랙트, 스테이블 코인 같은 핵심 업그레이드에 대해 사전 공개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합리적 추정 또는 개인적 제안의 범주로 읽는 게 공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이유는 그 합리적 추정이 현재 파이에 필요한 관문들과 우연히 높은 합치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테스트넷은 이미 스텔라 최신 라인 버전 23 수준까지 올라와 유동성 풀을 지원하고 소로반급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에 길목을 닫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매끄럽다면 차례는 명확합니다. 메인넷 프로토콜을 상향하고 실제 유동성을 집어넣고 파이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고 파이 DEX를 권한있게 업그레이드하며 보안 규제 준수 가이드를 적용하는 흐름. 이 가운데 제가 척추뼈라 부르고 싶은 파트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은 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 등의 준비금이 미 단기 국채에 들어가는 구조 덕분에 시스템적으로 그 생태를 지지할 유인이 큽니다. 리플이 XRP의 단기 희석을 감수하며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한 배경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도 파이 블록체인 위에 스테이블 코인은 또 하나의 토큰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설계의 정합성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파이 모듈이 프로덕션 레벨로 올라오는 순간 규제 친화적 USD 스테이블이 고삐를 잡으면 유동성과 유틸리티는 함께 점화됩니다.
규제 관점에서도 퍼즐은 맞춰집니다. 코어팀이 왜 집요하게 KYC를 강조하고 가격 언급을 자제하며 컴플라이언스를 전면에 두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카테고리를 떠올려보면 AI, RWA, 신원, 평판 계열의 인프라가 강세일 텐데 여기에 Made in USA, 라벨에 L1이라는 태그가 더해지면 제도권과의 호환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코인게코의 분류에서도 XRP, 솔라나, USDC 서클, 카르다노, 앱토스, 온도, 알고랜드, 월드코인 등과 함께 파이가 미국산 계열 L1로 거론되는 이유죠. 다만 진짜 인정을 받으려면 숙제가 남습니다. 첫째, 딜미 단기 국채에 연동 가능한 준비금 구조를 갖춘 USD 스테이블 코인을 전문적으로 호스팅할 수 있는 L1이 되는 것. 둘째, KYC ID 인프라에서 업계 표준을 제시하는 것. 이 두 축이 깊이 밝혀야 파이디파이가 일시 유행이 아니라 내구성을 지닌 생태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민감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덧붙입니다. 지난 6년간 커뮤니티는 유틸리티 우선, 가치는 뒤따른다 라는 신념으로 파이스토어를 넓히고 실제 결제를 붙이며 성실히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현실을 보면 매력이 사라진 자산 위에 유용성을 장기간 쌓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발자와 판매자가 파이를 선택하는 이유의 밑바탕에는 가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곧 유틸리티와 밸류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성의 문제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가치가 무너지면 유틸리티의 동력이 꺼지고 유틸리티가 말라가면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초입에서 코어팀이 가치 방어를 위한 심리적 백스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백, 소가, 발행 스케줄 조정, 초기 마케팅 하나하나의 기계적 효과는 제한적일지 몰라도 직이 시장 심리에는 분명한 지지대를 세울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의견을 X에 공개적으로 남겼고 해외 인플루언서들과 메가모더 쪽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점점 도드라집니다. 투기를 부추기자는 게 아닙니다. 유틸리티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지켜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질문이 올라오는 한 가지 루머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코어팀의 니콜라스와 청디아오가 부부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요. 공개적으로 사생활을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명확한 사진 자료를 찾긴 어렵지만 과거 맥필립과의 소송 관련 문서에서 두 사람이 혼인관계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는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거주, 파이 공동 창립자이며 파이에 대한 권익을 보유, 그리고 창디아오 판과 혼인관계에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죠. 법적 사실관계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긴 이야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새벽에 피바다는 레버리지에 기대어 너무 쉽게 낙관하던 시장에 내린 따끔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미중 관세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절충의 길을 찾는다면, 메이저 알트 ETF가 녹색등을 켠다면, 금리의 바람이 더 누그러든다면 4분기와 내년 초의 공기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파이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프로덕션 단계로 끌어올리고 시류동성을 투입하고 규제 친화적 USD 스테이블 코인을 온보딩하고 강력한 KYC 규율을 잣대로 디파이부터 결제까지 유틸리티를 꽃피우는 일, 그게 우리가 믿는 정면 돌파 코스입니다. 오늘 가장 필요한 덕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냉정. 반등 한 번에 들뜨지 말고 데드캣 위험을 경계할 것. 둘째, 인내. 한밤중의 급락이 당신의 중장기 전략을 갈아엎게 만들지 않도록 호흡을 고를 것. 이제 포지션을 재점검하고 하락 상승 양쪽 시나리오를 준비한 뒤 매크로 규제, 유동성이라는 세 조각이 맞물릴 때
실행할 계획을 미리 세워두세요.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다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알아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변수들의 체크리스트를 구체적 수치와 타임라인으로 압축해드리고 파이가 실제로 어떤 경로로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생태를 개화시킬 수 있을지 더 현실적인 로드맵의 우선순위를 제시해 보겠습니다.